압구정동에 앉아서 서울시 부동산 전체를 바라봅니다. 안녕하세요. 압구정 소나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음마아파트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대치동에 있는 음마아파트를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음마아파트는 4,400세대가 전체가 31평, 34평으로 구성된 대형 평형이 없는 아파트입니다. 그 중에 75% 정도는 소유주가 아닌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임차인 비율이 높은 이유가 뭔지는 다 아시죠? 네, 교육입니다. 음마아파트는 학원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압구정 소나무의 절친이죠. 대치역 3번 출구 국민은행 바로 옆에 있는 부동산 마트 이우정 대표의 소개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치동에서 부동산 마트 하고 있는 이우정입니다. 지금 6.17 대책 이후로 강남이 되게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거래량도 줄은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가격이 내려갔냐라고 생각해보면 가격은 안 내려가고 있거든요.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이 매수가 한 3분의 1로 줄었다면 매도는 10분의 1로 줄었어요. 물건은.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거래가 활발하진 않지만 줄은 양이 전혀 다르거든요.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전체 70%가 세입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17 대책 이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가지고 팔 수 있는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 허가 조건이 일단은 매도자인 경우에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가 나간다는 동의서를 받아와야 돼요. 동의서가 있어야 되고 매수자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에 실입주해야 되고 자금계획서가 명확해야 되고요. 뭐라 그럴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건이 음마아파트는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전혀. 전부 세입자가 껴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금액은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사람들은 지금 강남 부동산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예상 외로 굉장히 강력한 대책을 냈고요. 아마 앞으로도 더 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22번째 대책이라고 하지만 지금 22번 실패했고요. 지금 같은 지금 뭐 6.17 나오고 7.10까지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대책이 나왔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면 현 정권 동안 한 50번은 나올 것 같아요. 이런 패턴이라면 50번은 나오겠지만 그래도 부동산 가격은 못 잡을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 진검승부만 남은 것 같아요. 강남에 버틸 수 있는 사람들과 그러니까 다 뭐라 그럴까? 쫄들 다 빠지고 정부한테 진검승부만 남은 것 같은데 이게 그 홍남기 부총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요. 종부세 내는 사람들이 51만 명이 있대요. 그래서 1%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종부세 내는 사람들이 한 1%고 이번 7.10 대책으로 어려운 사람이 0.4%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피해보는 사람이. 근데 반대로 잘 생각해보면요. 0.4%가 집을 팔다고 집값이 내려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0.4%가 집을 판다고 과연 집값이 내려갈까라고 생각하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에는 너무 턱없는 숫자예요. 집값을 잡기에는. 제가 보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7.10 대책에서 제일 힘든 거는 아무래도 종부세 상향이겠죠? 종부세 상향이랑 취득세 2주택은 8%, 3주택은 12%. 근데 강남 사람들 생각에서는요, 취득세의 경우에요, 상담을 해보면은 8% 내고 12% 내고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안 살 거라고 일반 사람들은 생각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어차피 그거 나중에 양도세에서 공제 받잖아. 어차피 나갈 돈이야 라고 생각한다고요. 이게 0.4%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요, 그럼 언제 파실 거예요? 어쩔 거예요? 얘기를 해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다음 종부세가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12월에 내겠죠? 예, 이렇게 내죠. 그럼 그 다음 종부세는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12월에 내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은 내겠다는 거예요. 작년에 두 채 세 채 가진 사람이라면 작년에 집값이 얼마가 올랐겠어요? 이거 뭐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작년에 오른 것도 있고 돈 있으니까 내겠다는 거예요, 요거는. 그럼 이 사이에 뭐가 있냐? 예, 선거가 있어요. 2022년 3월 초에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 결과 보고 6월 1일까지 팔지 가지고 갈지를 지금 0.4% 사람들의 생각이니까 집값이 집이 매물로 나오려면 이때 가야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 사이에.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시각에서 바라봐야지 1억씩 내는데 버티겠어? 버텨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러니까 돈을 가진 사람들과 그 다음에 시간이랑 싸우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버틸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해요. 7년 이상도. 금액은 안 떨어져요. 금액은 안 떨어지는데 시간이 지남으로써 현 정부 요번에 정책 나온 거 보면 끝까지 가겠다. 더 힘들게 하겠다. 더 심한 정책은 나올 거예요. 그렇다고 떨어지진 않는데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 진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더 어려워져요. 지금 내가 여기서 강남을 떠나면 다시 들어오기 되게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쪽 강남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는데 저 어렸을 때 중학교 때요. 친구들이 분당으로 많이 이사 갔어요. 근데 지금 그런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도 니네 부모님이 옳았어라는 얘기를 해요. 그 친구들 다시 들어오기 힘들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 그런 거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쉽게 이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나가면 못 들어온다는 거. 그리고 강남에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지를 잘 생각하시면 강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갭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강남에 많이 투자할 것 같지만 투자해서 몇 년 안에 시세 차익 보고 나가겠다는 사람들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내가 강남에서 오래 살았고 우리 애도 강남에 살았으면 좋겠고 지금은 아니지만 내 아들 나중에 줄 거야? 라고서 아들 위해서 사고 내 손주 줄 거야? 라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 지금 실수요는 아니에요. 근데 살아보니까 좋고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사고 있는 거지 이거 몇 년 안에 내가 시세 차이가 얼마 오르면 얼마나 받아야지 라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외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외지인들이. 근데 강남 안에서는 제가 바라보기에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값은 계속 오를 것 같아요. 진짜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날 거냐고 생각을 해보면은 서울 집값이 앞으로 얼마까지 오를 것 같아요? 강남 집값이 그냥 10년, 15년 후에 저는 5억도 넘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평당 5억 넘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야 그럼 30평짜리가 150억이 한다고? 말이 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잘 생각해 보면은요. 저희 사무실에서 바로 앞에 보이는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온국민이 하는 아파트 타워팰리스가 진짜 한 200, 300m 정도 돼요. 바로 앞에 정면으로 보입니다. 직선거리에서. 그게 처음에 한 15년 전에 우리나라에 처음 생기면서 온국민이 하는 아파트가 됐는데 그거가 가장 유명했던 이유는요. 분양가 1,000만 원이에요. 네. 분양가 1,000만 원. 야 대한민국에 1,000만 원짜리 집이 생겼어. 그게 말이 돼? 1,000만 원에 사람이 살아? 라고 했는데 불과 15년 동안에 요새 지방에 웬만한 데도 1,000만 원 미만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그럼 지금까지 살아온 15년과 앞으로 15년 그다지 안 바뀔 겁니다. 다른 나라들 보면은요. 뉴욕이라든지 런던, 파리, 동경, 싱가포르, 홍콩 이런 도시들 평균 금액 말고 그 도시에서 가장 주택 금액 비싼 도시 장소에 보면은 3.3제곱미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지금 제가 얘기한 도시 전부 5억 넘어요. 그러니까 서울이 그 도시보다 못하냐라고 생각해보면 절대 못한 도시가 아닙니다. 뭐 모든 인프라가요. 뭐 교육이면 교육, 치안, 안전, 교통, 문화시설 뭐를 갖다 대도 지금 얘기했던 그 도시들보다 전혀 못한 도시가 아니에요, 서울이. 그러면 그 도시들은 왜 이렇게 비싼지를 생각을 해보면 정상적인 그 나라의 경제활동이나 이런 활동으로 그런 금액이 나올 수가 없어요. 소득으로. 그런 거예요. 에세파킹이라고 그러죠. 개발도상국이나 공산국가, 정치 상황이 불안한 국가의 정치인이나 재벌들이 안전한 나라로 자산을 옮겨놓습니다. 그런 자산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런 금액이 형성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자금들이 많이 안 들어왔어요, 그동안.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싸다고 했던 그 삼성동 아이파크 펜트하우스 러시아 부자가 샀다는 뉴스 보신 적 있으시죠? 카타르의 무슨 부호가 유엔빌리지 한남더위를 뭐 샀다는 이런 뉴스 가끔 나오잖아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런 부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다는 시그널이거든요.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부자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분명 부동산 가격은 그 아까 말씀드린 도시들이랑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이르지만 전 세계에서 부동산 가격 제일 비싼 도시 홍콩 같은 경우에요. 코로나 일어나기 직전까지 보면은 민주화 시위한다고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엄청 빠졌었어요. 한 20% 빠졌다는 뉴스 보셨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민주화 시위하면서 피 흘리면서 돌 던지고 싸우고 있는데 나 집값 떨어지니까 집 팔아야지라고 과연 홍콩 사람들이 팔았을까요? 다 외국인들이 판 거예요. 그런 시그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들어온 게 머지도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강남 집값은 더 커질 거예요. 저는 그런 자산들이 들어오는 거 되게 환영하거든요.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저는 전국적으로는 하락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서울은 특히 강남은 그러니까 인구가 줄고 그러면 딱 가격은 떨어질 거다고. 근데 서울이 인구 1,000만이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된 도시예요. 근데 극단적으로 우리 5천만 중에 1,000만이 줄어서 4천만이 돼도요. 서울시 인구 1,000만은 안 줄을 거예요. 극단적으로 3천만이 돼도 안 줄을 거라고 서울시 인구 1,000만은 안 줄을 거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인구 3천만일 때도 1,000만이 서울에 살았고요. 4천만일 때도 서울에 1,000만이 살았어요. 더 이상 늘릴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리지 못할 뿐이지 서울 중심의 분당 포함해서 위성도시 지금 맞는 신도시 전체 다 서울에 들어오고 싶어서 줄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서울 집값은 그러니까 뭐 3기 신도시 하면은 그때까지만 버티면 뭐 어떤 이런 얘기들 하는데 답답한 거죠. 그냥 그런 얘기 들으면은 지방대 아무리 만들어도 서울대 커트라인 안 내려가거든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성장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강남 부동산 언제 사야 돼라는 질문 제일 많이 하세요. 맞아요. 지금이라기보다 살 수 있을 때 사시라고 그래요. 대부분이 돈이 없고요. 조건이 안 되고 여러 여건이 안 돼서 못 사시는 건데 실질적으로 강남에 부동산 사러 온 사람들은 나 언제 사면 될까요? 라는 질문 절대로 안 해요. 그냥 와서 사시지. 난 얼마 가지고 투자할 건데 뭐 좋은 거 하나 찾아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해요. 진짜로. 가격이 중요하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게 제가 부동산 하면서 느끼는 것 같아요. 대치동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파트값 제일 비싼 동네가 세 군데, 반포, 압구정, 대치동 요 세 개라고 생각을 해요. 반포는요 교통이 좋으니까 교통 때문에 가격이 비싼 거예요. 그 반포의 핵심은 교통이거든요. 압구정동은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압구정동이니까 비싼 거예요. 그냥 압구정동이니까 비싼 거고 이유가 없어요. 뭐 불편해도 그냥 네임밸 압구정동이니까 비싼 거고, 대치동은 학군 때문이라는 것도 잘 아실 거예요. 이게 학군이라는 게 이게 점점 더 무서워져요. 대치동 엄마들 정말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전월세 같은 경우 할 때 집 안 보여줘요. 애들 집에 있으면. 그러니까 애들한테 동요갈 수 있는 어떤 행동도 안 해요.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여기 앞에 오다가 삼성 건물 보셨죠? 삼성타운이요. 건물 3개 멋있게 들어서 있죠. 이게 원래 타워 팰리스 자리에 들어오려고 했었어요. 근데 대치동 엄마들이 들고 일어나서 난리가 났어요. 삼성이 여기 본사 세우면은 주변에 술집만 생기고 좋을 거 하나도 없다고, 시끄러워, 환경 나빠진다고 쫓아내가지고 강남역으로 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아파트 지어서 타워 팰리스 지은 거예요, 삼성이. 그렇게 쫓아낼 수 있는 지역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부동산 상담할 때 전월세 오시는 분들한테는 학원 얘기 많이 해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다른 부동산 가서 계약 못 해요. 그 학원 정보가 되게 타지에서 오신 분들은 굉장히 궁금해서 나한테 계속 오시거든요. 부동산이 가격을 결정 내리는데 보통 3가지 정도가 가격을 밑습니다. 교통, 상권, 학군. 이 3가지 정도가 부동산 가격을 결정을 내리잖아요. 대한민국 상권 어디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강남이요? 어떤 사람은 강남이 좋다고 그러고요. 강남역이. 어떤 사람은 동대문이 좋다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명동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디가 좋은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디가 1등인지는. 그러니까 술 장사하는 사람은 홍대가 제일 좋을 거고, 옷 장사하는 사람은 동대문이 제일 좋을 거고, 화장품 장사하는 사람은 명동이 제일 좋겠죠. 자기의 니즈에 따라서. 근데 그럼 대한민국 학군 어디가 제일 좋아요? 라고 그러면은 압도적으로 대치동이 1등이고요. 3개 꽂는 그 다음 목동, 중계동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학군. 이 순위는 바뀌지가 않아요. 앞으로도 그럴 거야.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크면서 정상적인 가정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면 그 아이가 학령기가 되고, 아이를 대한민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보낸다면 거기에 갈 능력이 있냐 없냐, 거기가 이런 거가 문제겠지만 그거에 관심을 안 갖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욕망이 계속 대치동에 점점 심해질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그럴 거거든요. 그동안도 강남 들어오기 힘들었지만 점점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앞으로 강남이 어떨 것 같냐는 사람들 질문, 과연 현 정부의 이렇게 강력한 대책, 강력한 규제로 꺾이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지만 그걸로 들어오기는 굉장히 어려워진 거고, 들어온 사람들은 더 안 나가려고 할 거고, 그게 전혀 다른 게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부동산 가격을 이렇게 보면은요, 요새 이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을 보면은 그 지역이 정말 좋아서, 입지가 좋아서 오르는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요, 다른 지역은, 어떤 지역은 저기가 저만큼 올랐으니 나도 이만큼은 돼야 돼, 키마치식으로 따라 오르는 지역이 있어요. 이 2개 지역은 하락장에서 명확하게 희비가 엇갈릴 거거든요. 키마치식으로 올라가는 지역 못 모르고 쫓아가면은요, 그게 단기 수익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단기 수익은 굉장히 날 수 있는, 근데 언제 얼마나 위험할지. 우리 2008년도에 버블세븐이라고 그래서 강남, 서초, 송파, 목동, 용인, 분당, 평촌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상승률 보면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을 올렸었는데, 하락장에서요, 그나마 강남, 서초, 송파, 목동은요, 입지가 있는 서울 지역은 어느 정도 버텼거든요. 근데 분당, 용인, 평촌은요, 잘 생각해보면은, 심지어 분당은요, 당시에 강남 다음이었어요. 서초, 송파보다 비쌌어요. 그랬는데도 하락장에서 그렇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도시의 중심이 옮겨갔냐, 도시에 이게 바뀌었는지를 보면 도시의 중심이 옮겨간 적은 없었어요. 그냥 오로지 신축발이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지역들이 신축발에 잠깐 반짝했다가 그게 끝나는 순간 무너졌던 거였거든요. 이게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2월달 정도에 수원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팔려고 그러고 서울로 많이 왔어요. 수원. 그러니까 2월달에 수원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그때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 이 수원 팔면 강남은 못 들어와도 한 1년 보태면은 성동군 들어가잖아요. 뭐 마포는 들어가잖아요. 여기 들어가는데 앞으로 3년 후, 5년 후에 절대로 여기 못 들어갑니다. 절대로 하면 이거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얼른 갈아타세요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1급지는 강남입니다. 2급지는 2호선 라인 아니요. 플러스 송파와 목동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거 오로지 그냥 제 생각이에요. 3급지는 서울 전체 플러스 과천과 분당 정도 되겠죠? 4급지는 외곽순환도로 안까지 수원, 인천 정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가진 돈이 강남에 없으면 여기 사야 되고 여기서 한 칸씩 앞으로 올라야 되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수원이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인데 어쨌든 바로바로 부동산 투자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강남 온다고 또 있으면 좋겠죠. 그냥 지금 현 정부 기조나 정책으로 봐서 주택을 늘려가면서 쪼개기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아요. 앞으로 또 뭐 다주택굴로 살아남기에는 굉장히 어려우기 때문에 있는 데서 어쨌든 계속 전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있거든요.